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가 또 좋지 못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7개월 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도 멈칫하면서 나흘 만에 숨을 고르는 뉴욕장을 보게 되었죠. 한편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독일의 지표가 연이어 좋지 않았지만 다음 주 혹은 달력상으로 다음 달 초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또 장 초반 그래서인지 몰라도 10일 만에 10거래일 만에 정확히 우리 시장 사주는 모습도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소폭 매도로 돌아섰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추가 상승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한 소폭 더 올라 1940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한 지 1시간이 흘렀죠. 코스닥은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매도 때문입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도 한창이잖아요. 조금 전에 삼성전기의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잠시 속보로 들어온 삼성전기의 실적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삼성전기 1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1,131억 원 정도 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까지 주가는 약보합 정도 그리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큰 폭으로 급등을 한 바 있죠. 오늘 이 밖에도 현대차, 포스코 등의 실적이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전에 갑자기 하락 전환됐고 코스피도 상승폭을 줄이는 지금인데요. 수급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서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돌아오는 척만 하고 안 돌아오는 외국인 때문에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 전환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아침에 매수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현물 쪽보단 선물 그리고 주식 선물 쪽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갭을 좀 상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선물 지수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요. 야간 선물 시장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그때 254.5라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나서 끝났습니다. 근데 야간 시장에서 누가 샀냐면요. 외국인이 샀거든요. 외국인이 1,000억을 넘게 산 걸로 집계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1,000억을 넘게 샀는데 왜 떨어졌느냐 하시는 분들. 야간에서 그럼 매도한 사람은 누구냐? 개인이거든요. 야간에 개인이 잠 안 자고 그렇게 1,000억을 넘게 매도를 치나요? 통정이라는 겁니다. 자전거래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HTS를 굳이 그 수급을 많이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선물 쪽에 대한 부분, 장 끝나고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신뢰가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쪽 이런 쪽은 워낙 메이저들이 사실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 세력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침에 선물을 사서 올렸거든요. 저는 말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오늘 하락, 지금 코스피는 약간 강보합이지만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다. 즉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오늘 자동차가 또 많이 밀립니다. 현대차가 1.3%, 기아차 0.6% 밀리고 있고요. 모비스는 먼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 자율반등 나오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내를요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우리가 좀 안 팔면 기관 장세가 되던데 잘해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놀리는 건데요. 월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틀 남았는데 뭐 펀드 수익률을 치면은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주가 그런 재고가 되는데 기관이 어제 많이 샀습니다. 즉 월말이면요 기관이 많이 사고요. 외국인은 사실 현물 쪽을 덜 파고 선물이나 주식 선물 쪽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지난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기관이 외국인을 좀 팔기 좋게 돕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반대로 얼마 윈도 드레싱 하면 윈도 드레싱 하면 우리다. 개인아 따라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개인은 반대로 어제부터 팔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익을 내고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많이 팔면서 사실 개인은 좀 멘붕이 됐거든요. 오르니까. 근데 오늘도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근데 팔면 오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개인의 입장 상당히 우울하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외국인 이번 주 좀 사주나 했더니 오늘 팔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그래도 계속 사줍니다. 73억. 개인은 149억 사고 있는데요. 560선만 오면은 550선 후반만 오면 개인이 많이 달라붙고 외국인 차익 실현하고 기관이 그 바톤을 받는 것 같지만 오후 들어서 결국 매도로 전환하고 항상 그런 패턴을 코스닥이 지금 3주 가까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결국에 개인이 들어오면 다시 또 무너지는 모습. 물론 오늘 개별주들이 다시 또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건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역시 개별주들도 또 장 후반에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물론 그럴 때 기관은 다시 사고 외국인 다시 사주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너무 매매를 작게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좀 표현을 드리고자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보이는데 다들 뭐 선별적으로 투자해라, 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코스닥이라도 다 가는 건 아니다.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종목들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전반적인 종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제가 종목들을 좀 나름대로 그래도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종목이 굳이 정말 좋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장이 안 좋은 여건 속에서 현금이 좀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반등 라인 제가 1950포인트 정도 어제 좀 보면은 볼 수 있는데 결국에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형주는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것들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어제 오늘 이끌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시 나가게 되면 역시 실적이 안 좋은 대형주들은 외국인의 몰매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 SBI 엑시즈가 또 3%가 오릅니다. 어제 상한가 갔다 좀 밀렸고요. 그때 기간 매집을 보십시오. 수신연기금 그제 계속 붙고 있고요. 이게 주포가 나타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회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서 좋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급이 붙지 않으면 사실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근데 수급이 붙었다는 거죠. 오텍이라는 장애인 운구 차량 만드는 그런 회사, 뭐 에어컨 사업부도 사실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보시면 수급이 기간 매매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많이 붙었고요. 오늘 역시 4%대 급등했다가 이제 2%대 상승 중인데 얘는 이런 종목들은요 이격 조정 시 주면은 분명히 들어가면은 크게 손해는 보지 않고요 수익을 나름대로 4, 5%는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대형주에 투자 안 해도 수익 뽑을 수 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대형주를 언제 투자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며칠간의 하락분 아니면 한 2, 3주간의 하락분이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그때 상한가를 가더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지금 이제 장 개장 후에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침 이제 새벽 방송에 제가 다른 데서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대 하이스코고요. 지금 오늘 조금 떨어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대 하이스코 어제 거래량이 99만 주가 터졌습니다.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25만 주에서 30만 주였는데 3배가 터졌고요. 기간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양봉을 보시면은 한 일주일간의 하락분을 전부 다 상쇄시키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가기 전에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최소 아침에 5% 이상은 수수료를 남고도 먹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하락하지만요. 저는 주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 거래는 좀 한산하고요. 어제 거래가 그동안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었는데 기간이 같이 붙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2, 3%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다시 주가 관리를 합니다.
결국에는 장부 가치로 봐도 주가가 워낙 바닥 국면에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이마트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실적 공시 나온 거 4월 22일에 보면은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좀 줄었지만 이거는 SSM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단지 주말 월간 두 번의 휴무 그런 것들이 규제가 조금 순이익을 악화시키고 영업이익을 악화시킨 그런 요인이 있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어떤 내수주지만 충분히 경기 민감주, 가대 낙폭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안티에이징 시대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주 중에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메디톡스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같이 붙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를 냈었죠, 사실. 이제 어제 신고가를 내고 오늘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시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 즉 밀릴 때 좀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올라가면 역시 분할 매도하고 그런 전략이 지금 개별주들 사이에서 상당히 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힘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나 이마트 이런 내수주, 유통주도 상당히 괜찮다. 의류주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종목에 대한 중소형주 선별적인 투자는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HTS에서 보시면은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털더라도.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를 하시더라도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간략하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코스피의 추가 반등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요, 이번에 사실 저는 코스피 차트보다 연결 선물 차트로 많이 보는데요. 255라인입니다, 선물이. 255라인 회복하지 못하면요, 이번 주 안에,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결국에는 255라인이 코스피 지수 1958포인트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한 1955포인트 넘어가면 2000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내일까지만의 주봉상, 그렇게 패턴을 못 만들면은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주민 PB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부탁드려보겠는데요. 샘플러스 우리 주쌤, 김노영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쪽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의 공방이 치열하네요. 네, 제대로 싸움이 한번 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주체별로의 급한 포지션들의 확대가 좀 출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개인들은 공격 앞으로 매수로 확대시켰고요. 그 순간 속에서 선물에 잠시 뒤에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강한 양봉을 만들 때 외국인과 기관계가 손 놓고 있는 상황에 타이밍을 노려서 이 개인 창구를 통해서 자문사 쪽 인덱스 자금들이 강하게 위쪽으로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시간차를 두고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외국인들이 바로 매도로 응수를 하면서 제자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재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부러지면 악재에 악재로 화답하고 호재도 악재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때리기 바쁘다라는 핑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를 못 가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선물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분은 미결제를 증가시키는 부분의 신규적인 매도분이 아니라 기존 부분에 따른 청산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도 신규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위쪽 상단으로 계속 열고 있는 것은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을 모두 해도 개인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막 선물 시장 비교해서 콜옵션 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풋옵션 쪽에서 출발과 함께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조정을 못 만들고 있었죠. 때리고는 싶은데 쉽게 표현해서 조정을 만들고 싶은데 개인들의 풋옵션 쪽에 일부가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망 쪽으로 일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우리는 개인들을 좀 그렇게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본다라면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최근에 베이시스가 많이 약화됐던 부분이겠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바스켓은 정말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비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요.
현재 베이시스 놀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방향,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방향 자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이카 피착 쪽에 오늘은 출발과 동시에 매수세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베이시스 영향의 변동의 영향만 있을 뿐이지 종목군들 쪽에서 강한 시장의 반등 모멘텀에 대한 방어 쪽이 안 되면서 이건 역시 선물 시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제대로 선물 시장의 반영분들을 우상향 쪽으로 빨리 올려주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자, 금일 대응 전략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돼서 개인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를 때리자라는 전략을 잡아드리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252.65가 자막이 살짝 하나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돌파한 책 반드시 확인하자가 아니겠고요. 강력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252.65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강력 지지 여부를 하자는데 오전에 일단은 지금 지지력이 나오고 있지만 요거는 속임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깨질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강력한 지지 못 나오면 추가 이탈 부분은 불보듯 뻔한 현재의 상황이다. 시장이 지금 받아주는 주체가 모든 전 종목 또한 선물 시장에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하방 쪽으로 때리려고 준비한다라고 보시면서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 변곡점은요. 위쪽 상단 같은 경우에는 253.45죠. 이 부분이면 오늘 쌤 앞에 고가보다 낮은데요. 그렇죠. 쉽게 들어 올리지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 개인들이 순간에 위로 쏴버리니까 바로 외국인이 응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런 모양들입니다. 개인들이 매수로 확대를 순간으로 확 치니까 놓고 있었던 외국인들 쪽에서 시간차를 이용해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메이저 주포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쪽 상단을 253.4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자체를 지금 252.65조를 변곡 구간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레인지 자체를 조금 넓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금일자리 변곡점에서 이제 하단 밴드는 자막 쪽에서 251.20 정도가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지지력 여부를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금일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방 쪽에 포지션을 열어두는 자막에 나가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252.65를 강력 지지 여부 체크하자. 이탈하고 저항 나오면 추가 조정 날리자. 아쉽지만 상단 가기에는 아직까지 하방 안 체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도 확대되면 될수록 자신있게 고점 매도 때리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2.65 지지해야 되니까 조금 분위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우리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드릴 텐데 코스피는 상승폭이 줄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업 특징주부터 보시죠. 이글벳, 대만에서도요 신종 AI가 발생했다고 하죠. 중국 지역, 외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때문에 관련된 테마가 오늘 다시금 형성됐고 이글벳은 상한가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조금 돋보이는 유일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풍력 플란트 수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원산업, 자회사 동원수산 등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 실적 호조 덕분에 동원산업 주가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추세적으로 최근에는 상승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이번엔 다운 특징주 준비했는데 역시 세 종목이군요. SX그룹주 전일에는 일제 상한가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금 유동성 악화 우려에 밀리고 있습니다. 산은의 경영화 속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을 또 한 번 보여주네요. 안랩, 안철수 후보가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죠. 재보선 결과가 좋았음에도 뉴스의 팔자 세력 때문인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시달리는 모습이고요. DI라는 쌀 관련된 테마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급 부담 때문일까요? 오늘 6% 정도 고점 찍고 밀리는 중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을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께 들어보려고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글벳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대만에서도 AI 감염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전에 그 중국에서 또 AI 이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발견 그리고 감염 환자들 또 사상자까지 좀 생기면서 이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백신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 대만에서까지 좀 발생되는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대만 쪽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일단 중국에 이어서 대만까지, 대만에서 뭐 남성이 신종 바이러스에 좀 감염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이외 지역에서 신종 AI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 경우가 좀 처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중국대 상황을 좀 비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완전히 좀 처리가 되기까지는 이 AI 관련된 이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물론 뭐 인류학적이나 인간적으로는 사상자나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또 주식 관련된 이 관련주들에게는 사상자나 사망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떤 테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글백뿐만 아니라 뭐 VGX 인터, 중앙백신, 파로, 제일바이오, 진매트릭스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일단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이슈와 관련돼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 상승폭이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태웅인데, 뭐 태웅,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나라고 좀 찾아봤더니, 일단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슈는 없고요. 역시나 수주 회복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피팅 업체들은 일단 역시나 수주에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연 수주 잔고가 신규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수주 잔고의 변동에 따라서 피팅 업체들의 주가는 좀 왔다 갔다 등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동원산업인데,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글백과는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중요한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이 수산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뭐 항상 붙어 다니는데요. 역시나 조류의 소비가 좀 줄어들면 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 고조, 이 부분이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키스트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3월 달부터 어획량 증가 그리고 어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동원산업의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끄는 견인차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몇 종목들이 있는데, 뭐 AI 관련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 동원산업 같은 수산물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폭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리상으로도 뭐 보조지표 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폭 점점 빠르게 키우네요. 동원산업은 오늘 의미는 거래량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AI 그리고 수산주는 관심을 계속 좀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목 분석에 김근호 과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연결돼 있나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첫 종목으로 오늘 STX 그룹주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유동성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오늘 다시 밀리는 건가요? 예, 지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다시 한번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됐고요.
지금 STX 그룹의 주가가 전일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그 유동성 우려가 오늘 다시 부각이 되면서 하루 만에 그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TX가 지금 마이너스 5.7%, 그다음에 STX 조선해양이 약 마이너스 6.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뭐 STX 엔진이라든지 중공업, 페노션도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STX와 STX 조선해양, 중공업, 페노션 등 그 STX 계열사 중 그 4개 상장사의 유동성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어저께 강한 대량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지만 그 어저께 매각하기로 했던 엑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앞으로 낼 수가 있고 그 STX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복합 화력 발전 쪽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동양그룹도 복합 화력 발전 이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유망 산업이고 이쪽으로 잘 매각이 잘 순조롭게 된다면은 이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이 다시 만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좀 매도가 좀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6, 7%에 빠져 있는 가격대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 테마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안철수 당선 모멘텀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지금 저는 좀 관망으로 봐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자 그거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우성사료, 미래산업이라든지 오픈베이스가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철수 안랩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빠져서 67,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대선 때에도 보시면은 안철수 테마주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항상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만 더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뭐 상승을 할 때 따라가도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관망 후 대응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입니다. DI는 잘 아시다시피 싸이 관련주인데요. 지금 어저께 싸이가 빌보드 차트 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뭐 기술적 분석에 따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15,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11,65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30% 이상 빠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수급적인 악재가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수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전고점보다 좀 낮은 뭐 14,000원대 미만에서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한번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 오늘은 하락하지만 DI와 STX 그룹주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STX 그룹주의 경우 한 종목을 예로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괜찮겠습니까? 전일 종가 정도는 어떨까요? 네, 우선 STX 그룹주들 중에서 뭐 STX 조선해양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STX 조선해양을 예를 들면은 현재 마이너스 6.6%로 4,09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저께 보여줬던 장대 양봉보다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00원, 5,200원 선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4,095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께서 다운 종목 대응법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오늘장 전략을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하방 확보한 시장, 하방 경직성 확보 1900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를 얼마나 빠르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넥 시즌이다 보니까 2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도 중요하고 실적 효과도 역시 놓칠 수 없다라는 의견. 그리고 코스닥의 전자결제 관련주 혹은 수급 좋은 종목 선별하자 역시 코스닥을 포함한 중소형주 상승세는 계속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앞서 나왔었네요. 네, 이런 5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이 의견들에 공감을 표할까요? 전문가 공감도 오늘 체크해볼 분은요. IM투자증권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 표시부터 부탁드리죠. 네, 우선 공감도에서는 저는 여기 코스닥 전자결제 관련주 실적 효과에 주목하자라는 좀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코스닥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시지 않는가 싶긴 한데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시장이 급격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역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특별히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1900선에서 한 1950선을 중심으로 하는 좀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증시와 뭐 미 증시,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띠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좀 마련됐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증시와는 좀 큰 폭으로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역시 국내 증시의 뚜렷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계속해서 좀 엔저로 인한 좀 악재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서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이러한 좀 IT 관련 대형주 외에는 지금 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조선건설 뭐 대부분이 좀 실적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고 있는 만큼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IT 쪽에서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특히나 이 IT 부품주 개별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에도 제가 뭐 IT 부품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뭐 별다른 또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하나 역시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었던 역시 납폭 과대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테크니컬적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납폭 과대주 예를 들자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그리고 좀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뭐 현대아이스코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역시 좀 그동안에 좀 낙폭이 심했었던 그러한 좀 우량주 쪽으로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또 4% 정도 급등이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 하나 역시 부탁을 좀 드릴 텐데 IT 종목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IT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낙폭 과대 쪽으로 테크니컬적으로 또 접근이 좀 가능한 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좀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풍그룹 계열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FPCB를 제조하는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좀 단기 수익성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 좀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뭐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하락이 원인이었었는데 지금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신제품 효과, 갤럭시 S4 출시에 따른 역시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동률도 점차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만큼 역시 앞으로 향후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국내 최대 규모의 그 FPCB 생산 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뭐 제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역시 FPCB 쪽으로는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하반기에 이미 뭐 증설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역시 뭐 8인치 노트라든가 갤럭시 노트 3 계속해서 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이후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좀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들어보고 싶습니다. 갤럭시 S4가 출시되는 날 인터플렉스 추천을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싼 구간이고 실적 개선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일단 오늘 얼마 정도에 공략해볼까요? 목표가, 손절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금 41,000원 내외에서 좀 오전에 좀 주가가 한 4만 원대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한 41,000원까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 41,000원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수준에서 뭐 천천히 좀 매수하셔도 뭐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대 수익은 약 한 10% 정도 단기적으로 잡아서 한 45,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로는 최근에 저점 구간이 뭐 37,000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가 지금 4만 원대와 41,000원, 37,000원 이 박스권 구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한 37,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번에는 한 41,000원 충분히 좀 고점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혜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약간 바뀌었습니다. 잠깐 짚어드리면요. 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드디어 빨간불 켜면서 1%대 상승하네요. 코스피도 역시 1940선 후반까지 왔고 코스닥 역시 재차 상승세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차트민주 공개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갑자기 또 좋아졌습니다. 꾸준하게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한 1940,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젠 바닥권 한 1930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꾸준하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단기적 낙폭이 있더라도 한 1930포인트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코스닥 지수 오늘 역시나 560포인트 위로 어제 안착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여러 이제 종목들 따라오고 있고 코스닥이 먼저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게 자, 뭐 보합권이긴 하지만서도 한 1570포인트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초 정도에 한 600포인트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코스닥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시는데 대신에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는 꼭 편입하시라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역시나 정책 기대감 크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목 또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시청자분들 눈이 빠져나 기다리고 계시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유니드라는 종목과 실리콘 웍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니드 요거 오늘 이제 아침에 좀 많이 올라갔다 좀 빠져주긴 했는데 어쨌든 3% 이상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0.2% 정도? 3.09%네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이제 실리콘웍스가 저희가 21,450원의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를 살펴보면은 한 21,500원입니다. 50원 정도가 올라줬네요. 근데 제가 인터플렉스 대신에 실리콘웍스를 선택했는데 인터플렉스는 가고 실리콘웍스는 안 가주네요. 조금 배가 아픕니다. 자, 인터플렉스가 어저께 몇 프로 올랐죠?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나서 좀 전에 또 추천이 나와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꾸준하게 반등 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실리콘웍스도 금방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종목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요. 인터플렉스 올라가면은 실리콘도 같이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 있어요. 자, 하이셀인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이셀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뭐 한 9% 이상까지 갔다가 빠지긴 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뭐 한 8% 정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하이셀이 지금 DMT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 끝나고 거래 정지가 잠깐 됐다가 오늘 재개가 됐는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게 왜 오르냐? 자, 합병 비율입니다. 합병 비율이 하이셀 1, DMT가 0입니다. 그대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 빵빵빵 튄다는 거죠. 제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꾸준하게 상승해 줄 수도 있겠다. 자,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목으로 좀 보신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블이라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그리고 하나는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BS 금융지주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단기간으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블 이 종목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121선, 61선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있어요.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해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요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증권사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증권사분들이 이 종목 한번 유무선 쪽 통합되면서 관련해서 크게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매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나 2분기부터 해서 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 거란 판단이 됩니다.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가 한 14,500원 정도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121선, 61선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자, 15,000원까지만 가도 수익이 3%까지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라인에 해당하는 121선 부분 역시나 61선 부분도 뚫고 갈 가능성이 높겠다. 21선은 당연히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걱정 없이 매수해도 되겠다. 차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금 크게 본다면은 V자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이때 지금 큰 상승을 줬다가 좀 빠져줬는데 큰 하락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리 찾아갑니다. 자, 제자리 찾아간다면은 전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빠진 주가들 얼마 고가에서 저가 부분에서 그 가운데 라인까지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5,100원, 200원 정도네요. 3%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네이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볼 종목은 자, BS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차트가 지금 차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지금 약간 횡보하면서 갈동 말동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바닥권 지금 거의 한 달째, 거의 한 20일인가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1선 부근 깨고 내려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부근에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권 내에 지금 거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단 말이죠. 자, 금리 인하 안 했었죠? 그런데 그 대응책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나왔던 게 뭐 기업은행이나 뭐 DGB 금융지주나 BS 금융지주란 말이죠. 근데 BS 금융지주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 자, 수급상으로도 BS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은 종목입니다. 자, 기관들이 뭐 사고 있긴 하지만서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들이 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박스권 부분 뚫고 올라갈 때 포인트가 바로 15,000원 부분이에요. 15,000원 부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면은 이 포인트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바로 한 15,100원, 200원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순식간에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16,000원까지 올려놓을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양호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려볼까요? 자, 유니디는 목표를 달성했죠. 실리콘웍스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외롭단 말이죠. 빨리 붙여줘야 됩니다. 짝을 지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네이블보다는 BS금융을 좀 추천드려볼까 해요. 자, 네이블도 좋긴 하지만 BS금융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죠. 보통 바닥권 내에서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 고가 라인 자체를 뚫으려는 시도를 보통 2번에서 3번 넘어가게 되면은 뚫고 가는 현상이 나와줍니다. 자, 지금 나와줄 때가 됐어요. 다시 한번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가셔야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로서 BS금융지주가 뭐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가 볼까요? 현재가가 지금 14,900원 정도인데 현재가 14,900원 정도에서 14,850원, 9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충분하게 한 목표가 3%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14,900원 매수 목표가 3%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BS도 한번 3% 딱 먹고서 재밌게 한번 웃으면서 나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BS 금융주주 말씀드렸습니다. 김서진의 차트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오늘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굵직한 기업 가운데 삼성전기 정도 실적밖에 안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19만 원 들어가려고 하네요.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2% 이상 오르니까 시장은 1950선 부근까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560선 중반 정도의 흐름입니다. 자, 중국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떨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전일의 급락 그리고 전일에 한 1%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종가상 상해 기준 2,200선은 챙긴 모양인데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에 다시금 2,2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그 2,2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39% 하락한 2,209.7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만큼 장에 대한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경제 하락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시장에서의 매수세에 대해서 좀 관망 심리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SBC PMI 지수가 낮게 나왔었고 다음 달에 발표될 지표들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석탄 가격 또한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석탄 관련주들의 약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3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은 11%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보험업종들이 다시금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수 대형주인 보험주들의 지지 속에서 2,200선은 지지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속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라왔는데 2,200 안착시킬지 역시 체크해봐야겠군요.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564선 그리고 코스피는 자동차주가 실적 발표 전에 반등하면서 1,940선 중후반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보통은 장 마감쯤 나오는데 오늘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이미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